30일 연속 글쓰기 제11일차 글감은 이미지 적응 연습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로 의식주를 해볼 겁니다. 설명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펼치는 습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글쓰기 선생님들은 not telling but showing 이란 말을 거의 격언처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어라. 여기서 보여주란 말은 꼭 시각에 국한된 말은 아니고요. 이제 감각의 대표가 시각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어라, 들려주어라, 만지게 해주어라,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비중 있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단순히 등장시키는데 끝나지 않고 비중 있게, 중요도가 있게끔. 그래서 그 첫 번째 연습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의복과 음식과 건물을 넣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떤 공간에 누구 또는 무엇이 있으면 그걸 장면이라고 하죠. 이때 누구 혹은 무엇을 문학에서는 캐릭터라고 해요. 캐릭터는 성격이란 뜻도 되고 성격이 있는 어떤 존재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캐릭터라고 말장난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죠. 이러한 캐릭터는 움직이기 마련이고 움직이는 것에는 의복과 음식과 건물이 따르죠. 예시로 고등학생 작품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건데 고등학생쯤 되면 그 나이 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잃는 경험들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연령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게 어, 좋아하던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잃는 이야기를 글감으로 잘 등장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막 식상해하고 그런 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소재 작품 중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할머니의 수의라는 작품이었는데 여학생이 쓴 글이었었어요. 어릴 적에 방학 때면 할머니 댁에 갔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놀 만한 것도 없고 음식도 입맛에 맞는 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뭐 햄버거니 뭐니 얼마나 이렇게 자극성 있고 맛있는 게 많아요. 끼케야 이제 할머니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어린아이가 심심하니까 계속 뭔가 놀 분기를 하고 찾고 막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할머니 옷장에서 이상한 옷을 발견해요, 이 아이가. 모기장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 까끌까끌한 갈색 옷. 아이는 할머니가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 옷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누워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근데 그때 엄마가 집에 들어와요. 기겁을 한 엄마가 나를 혼내고 할머니는 엄마를 말리고 이런 장면이 묘사가 돼요. 그래서 아이는 저 옷의 정체를 알게 되죠. 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입는 옷이구나. 근데 돌아가신다는 개념조차도 잘 잡혀 있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죠. 세월이 흘러 나는 할머니의 부음을 받고 그 집을 갑니다. 할머니 댁에. 이게 첫 장면에 있던가 그래서 회상신으로 갔다 돌아왔던가 좀 기억이 아슴프레한데요. 아무튼 그 집에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쪄놓은 고구마와 감자가 있었어요. 나는 그 감자 혹은 고구마를 먹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공중에는 수의 대신에 예쁜 선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를 보고 웃고 계셔요. 예. 이런 식으로 끝나는 작품이었어요. 어찌 보면 평범한데 어찌 보면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한. 예. 근데 이 글은 옷과 밥과 공간, 집이 다 비중 있게 다루어진 아주 좋은 예죠.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이미지에 비중을 넣는 방법은 굉장히 연구학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많을 텐데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어떤 갈등의 동기로 활용하는 거가 되겠죠. 좀 아까 예시로 들어준 경우는 아이가 뭐 이렇게 지역이 바뀜에 따라서 부모님과 사는 공간과 할머니 댁의 공간 그 집의 공간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이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배경으로 활용되는 거 할머니의
댁, 할머니의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비유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좀 고급스러운 방법 중에는 상징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옷과 밥과 집이다. 그런데 옷에다가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옷이 아니라 타투, 그 문신을 옷의 대체제로 사용한 스토리 구성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많이 해결합니다. 또 공간도 정말로 그 집이 아닌 뭐 달팽이의 집, 뭐 이런 것처럼 달팽이의 등짐, 집, 뭐 거북이의, 그다음에 뭐 노숙자가 등장했을 경우 저 사람에게는 저 공간이 집일 텐데 뭐 이런 의식 등등. 예,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의식주부터 이렇게 이미지에 비중을 넣어서 활용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시기 바래요.